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요즘에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제 은행주가 왜 좋은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은행주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보유해도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금요일에 우리 금융지주랑 이제 신한지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은행주들이 제법 좀 올랐는데요. 뭐 금요일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계속 좀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월봉을 봐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금요일에 많이 오른 이유가 일단 우리 금융지주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밸류업 추진한다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 주주 환원율을 50%로 달성을 하겠다. 중장기로 뭐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중장기로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 현금 배당 더하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50%를 주주 환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ROE도 이제 뭐 10% 이렇게 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물론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합니다. 일단 ROE를 10% 달성하겠다. 주주 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 주식수를 2024년에 5억 주 미만으로, 지금은 한 5억 900만 주인가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5억 주 미만으로 올해 만들고, 그다음에 2027년까지 이게 4억 5천만 주죠. 4억 5천만 주까지 이렇게 줄이겠다. 그럼 거의 뭐 한 3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에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딱 2027년을 딱 달성 기한으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주주환원율 50%도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신한도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뭐 주주 환원율만 높아지면은 무조건 뭐 좋은 주식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주 환원율이 높고 저평가도가 심해야, 그러니까 좀 PER이 좀 낮아야 거의 뭐 필승 주식이 되거든요. 왜 필승 주식이 될 수밖에 없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인데 PER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4배 정도가 될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3조 정도를 벌 거란 얘기입니다. 예상이 이제 3조 정도 벌 거예요. 12조가 시가총액인데 3조를 벌어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주주환율을 50%로 해서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1조 5천억을 돌려주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12조인데 만약에 주주들에게 1조 5천억을 배당으로 돌려준다. 그것만 해도 거의 한 1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5%면 뭐 끝이지. 그게 그걸로 끝이네요. 12.5%를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무리금융지주를 사면은 물론 여기서 조건이 있겠죠. 그 순이익이 계속 좀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최소한 순이익이 유지가 되면서 그 배당 성향이 이제 50%.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제 자사주 매입도 사실 똑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실제로 받는 돈은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한 효과가 똑같이 나는 건데, 물론 이제 세금은 떼야겠죠. 만약에 배당을 한다면.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더 좋은 효과이긴 한데, 어쨌든 주주 환원을 50% 하면은 그걸로 1년에 그냥 12.5%를 버는 겁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 됐죠. 1년에 12.5%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만 버는 게 아니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순이익도 늘어날 거잖아요. 아까 ROE를 10%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근데 반은 또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니까 실제로는 뭐 순이익이 한 5%씩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겠죠. 순이익이 5%씩 늘어나면은 뭐 주가가 한 5%씩 오른다 치면은 거의 뭐 17.5%, 그렇죠? 17.5%면은 완전 진짜 대박이죠. 거기다가 뭐 또 이제 PER이 지금 너무 낮은 상태니까 그런 주주 환원이 높아지면 PER도 이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확실하게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뭐 큰 위기가 없이 순이익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제 늘어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금 유지라도 이제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순이익이 갑자기 이제 줄어들거나 이러면은 뭐 이게 성립할 수가 없겠죠. 배당금도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제 순이익이 유지되는 기업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면서 저평가 상태면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금융위기 같은 게 오지 않는 이상은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순이익이 조금씩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러면 303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9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2억 7,68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지난주보다 제 계좌는 좀 올랐고요. 일단 코스피는 제법 좀 내렸는데 제 계좌는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들이 좀 금요일에 많이 올라주면서 선방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지금까지 1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1,844만 원 정도. S&P 500 지수도 좀 내렸을 텐데 그래도 뭐 별로 안 내렸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107만 원 정도. 지난주랑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303주차까지 왔고요. 303주차 현재 예금 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해서 현재 97,661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9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2억 7,687만 7,005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1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1,843만 409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107만 9,220원. 합계는 지금까지 2억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3억 648만 4,295원이고요. 수익 금액은 9,848만 4,295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주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지금 저는 거실에 혼자 있어서 좀 에어컨을 켜기도 좀 그렇고 선풍기 켜면은 또 여기 바람이 마이크 소리에 이제 잡음이 들어가서 그냥 선풍기도 안 켜고 지금 뻘뻘 흘리면서 땀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슈를 위해서 밑에 슈퍼챗 쏘아주시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